오늘은 발바닥 아픈 분들, 무릎 아픈 분들을 위해 발바닥이 시원해지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혹시 잠깐만 서 있어도 발바닥이 아파서 손으로 자주 주무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그 통증 싹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 특히 발이나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바로 신발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바닥이나 발뒤꿈치가 아프고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신발에 이것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과 무릎 통증을 시원하게 확 날려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어서 정성시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잠깐이라도 밖에 외출하실 때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시나요? 덥다 보니 옷이나 신발도 시원하고 간편한 것만 찾게 됩니다. 특히 신발도 될 수 있으면 발가락 O형제의 얼굴이 다 보이고 벗겨지지만 않을 정도로 끈으로 걸쳐지는 신발을 신어야 시원합니다. 물론 이런 신발이 시원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나갔다 오기만 하면 온몸이 피곤하고 허리부터 무릎, 발바닥, 뒤꿈치까지 전신이 다 아픈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발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발을 잘못 선택해 신으면 발이나 다리, 허리의 통증을 만드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몸 전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의 통증도 옵니다. 노년에 흔한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은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넓게 형성된 섬유성 조직 구조물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족저근막은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발을 잘못 선택해 신을 경우 족저근막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붓거나 통증이 발생하고 결국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버스나 지하철 어느 곳이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 절뚝거리게 됩니다. 초기 때는 발뒤꿈치에서 시작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바닥 중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중장년층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신경 손상으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진행되고 있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 통증을 수개월 동안 참고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 통증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치료를 미루다 보면 병을 키우게 돼 발뒤꿈치 뼈에 연결되어 있는 손상된 인대 부위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발이 아프면 무릎 관절도 아프게 됩니다. 발이 아파서 절뚝거리며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무릎 관절에 큰 무리가 되어 무릎 연골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은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발이라고 했는데요. 신발 선택이 발 건강과 온몸의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이 무엇 때문에 발뿐만 아니라 무릎, 허리, 온몸을 다 아프게 할까요? 전문가들은 평소에 이런 신발을 신는 건 아닌지 내 모든 신발을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밑창이 얇거나 딱딱한 슬리퍼, 샌들, 밑창이 딱딱한 운동화 이런 신발은 발의 통증을 발생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밑창이 딱딱하거나 얇은 운동화나 슬리퍼, 샌들 이런 신발은 외부 충격이 그대로 발에 전달되기 때문에 긴 시간 신고 있으면 발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겉은 멀쩡한 신발도 밑창이 많이 달아있는 신발은 절대 신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밑창이 닳아진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근육, 인대, 뼈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발바닥 통증과 무릎 연골이 깎이고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관이나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살펴보시고 신발 밑창이 많이 닳았거나 밑창에 쿠션이 없고 딱딱하고 얇은 신발이 있다면 내 건강을 좀먹고 있는 신발이니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족저근막염과 발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발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발로 무중력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갈 때는 물론이고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도 늘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그 신발이 바로 요즘 소문난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입니다. 나사 알코트는 신어본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발입니다. 나사 알코트는 발이 편안한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 중력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나사 우주 탐사의 영감을 받아 달 착륙선의 돔형 구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탁월한 충격 분산을 위한 돔형 쿠션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알코트 슬리퍼의 설계도와 제품 철학을 나사가 검토하여 나사 OCOMM 공식 승인 머천다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가 된 겁니다. 짧게 줄여 나사 알코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무중력 슬리퍼라고까지 부르는 것일까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족부 생체 역학의 핵심인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나사 알코트에 적용시켰다 이겁니다. 일반 슬리퍼를 보시면 걸을 때 발등 굽힘이 일어나지 않아 뻣뻣하고 족저근막을 견인하지 못해 발바닥의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신발은 계속 신고 다니면 발바닥과 발뒤꿈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 알코트는 다릅니다. 걸을 때 발등 굽힘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족저근막을 견인하고 발바닥의 아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드러운 차가감은 물론이고 발바닥의 아치를 단단하게 받쳐줘서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쿠션도 대단한데요. 체중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으로부터 관절과 발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충격 흡수를 위해 4cm의 높이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돔 쿠션이 아치 역할을 해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저도 늘 신고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게다가 미끄럼 방지 홈이 있어서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할 때도 신고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 신을 정도로 발이 편안하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신발 무게도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튼튼한 데다 또 방수 기능까지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어본 경험자로서 내 발과 신발이 하나 되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 알코트는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특히 발이 아픈 분들이 신으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 신발장에 밑창이 딱딱하거나 얇은 신발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